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때는 바야흐로 처마 및 제비가 재롱을 부리고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이 참판댁의 아침은 유난히 소란스러웠죠. 소란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높다란 기와집 담장밖이었습니다. 그곳엔 기품이 있는 기와집의 높은 담장이 우뚝 서 있었고 담벼락에 기대거나 서성거리는 한복 차림의 젊은 사내들이 서너 명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듯했죠. 보십시오. 이제 막 붓을 잡기 시작한 새님부터 장터에서 꽤나 쳐준다는 장사치 아들까지 멀쩡하게 생긴 젊은 총각들이 일은 안 하고 왜 이댁 담벼락에만 모여드는 걸까요? 어허, 자네도 왔는가? 묻는 게 실례일세. 이보게, 저 담장 너머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내 심장을 온통 흔들어 놓았는데 어찌하니 오고 배기겠나? 자네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나는 어제 작전을 다 세워뒀네. 오늘 그 선녀님 다미낭자가 문 밖으로 나오시면 실수인 척 어깨를 탁 부딪히며 손목이라도 잡고 그대로 내뺄 걸세. 이 무슨 무례한 같은 소린가? 그러다 관아에 끌려가고 싶으니 다미낭자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경인 것을. 맞아, 보고만 있어도 온종일 배가 부르다네. 아, 다미낭자, 나의 가슴을 이리 설레게 하는 이는 그대가 처음이야. 이렇듯 담장밖 총각들은 이댁의 몸종 다미의 미모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란의 당사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막힌 오해의 시작이었죠. 같은 시각 화려하진 않으나 단정한 방 안에서 우리의 화연 아가씨가 몸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화연의 모습은 백자 다랑아리처럼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에 희고 고운 피부결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귀한 인상이었죠. 그녀 곁에서 청초한 모습의 다미가 정성껏 화연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가녀린 목선과 사슴 같은 눈망울. 오뚝한 콧날은 그야말로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난초처럼 청초했지요. 화연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창밖 소음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쯔쯔, 아침부터 웬 사내들이 저리 소란스러운 게냐? 담장 밑에서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는구나. 어머 아가씨, 당연히 아가씨를 뵈러 온 것이지요. 아가씨의 고운 용모가 벌써 장 안에 파다하게 퍼진 모양입니다. 다미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사내들이란 부질없는 짓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어떤 놈들이 와 있더냐? 화연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제 배웠던 훤칠한 도령님도 계시고 저작거리 비단가게 아드님도 오신 것 같아요, 아가씨. 보십시오. 순박한 다미는 저 모든 관심이 당연히 제 주인인 화연 아가씨의 몫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화연 아가씨는 그런 다미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 둘의 착각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주며 날마다 쑥쑥 자라나고 있었죠. 다미는 자신의 미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자꾸 말을 걸고 선물을 주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심 좋은 아가씨 댁의 종이라서 잘해주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모든 관심이 아가씨에게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야말로 티 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화연의 아버지인 이 참판이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답게 위험 있는 모습이지만 얼굴에는 늘 근심이 서려 있는 이 참판이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저 철없는 젊은이들이 찾는 미인은 내 딸 화연이가 아닐진데 혼남은 들어오는 족족 깨어지고 딸의 콧대는 날마다 높아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 참판은 딸 화연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혼담이 들어왔다 깨지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속만 끓였죠. 집에 떠도는 미인 소문의 근원이 몸종 담이라는 것을 알기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잠시 이 고을에 머물게 된 민준서 도령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개울가를 찾았던 것은요. 그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수제에 그 용모 또한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훤칠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죠. 반듯한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준서는 식과 교양을 갖춘 도령답게 값비싸진 않으나 단정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버드나무 아래에서 다미가 소매를 걷고 빨래를 헹구고 있었죠. 햇살이 물에 부서져 다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서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꾸밈 없는 무명호 차림의 소박한 댕기머리. 하지만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희고 고운 살결과 무심코 노래를 흥얼거리는 붉은 입술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넋을 잃고 다미를 바라보는 준서의 눈동자에 깊은 감정이 서렸죠.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나, 저건 필시 선녀로다. 아, 아름답구나. 내가 현생을 살고 있는 것이 진정 맞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이렇게 거대한 오해의 강물에 또 하나의 물줄기가 합쳐지기 시작했으니 과연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는 앞으로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다미를 향한 준서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글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죠. 준서는 글공부를 많이 하여 사리분별이 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섣부른 면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이었지만 그 정의감이 때로는 오해와 편견을 만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했죠. 고심 끝에 준서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가 친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야, 내가 한양에서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았는지 아냐? 내 비법을 특별히 전수해 주지.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여자 앞에서는 여유가 생명이야. 입에 진달래꽃 한 송이 물고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면서 한쪽 눈을 찡긋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저, 오늘따라 달빛도 그대 미모에 질투하는구려 해서. 달빛도 질투. 좋아, 알았어. 그리고 중요한 건 목소리. 이렇게 좀 낮게 걸걸하게 해야 돼. 흐흐, 소저. 나를 따라오시겠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줄 때는 이렇게 한 손은 허리에, 한 손으로 턱을 쓸어내리면서 이건 그대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해서. 이러면 여자들이 녹아내린다니까. 한 손은 허리에 턱을 쓸어내리고 또 있나 또? 이건 아무나 안 알려주는 비결인데 내 친구를 위해 기꺼이 알려주지. 탁주 사발을 치켜들고 낭자의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봐. 그리고선 그대의 눈동자를 위하여 하고 쭉 소리나게 마시는 거지. 흐흐흐흐. 이러면 여자들이 어머, 이 양반 멋네 하고 넘어간다니까. 그건 내 취향 아니네. 다음 날 개울가. 자신만만하게 나선 준서는 친구가 알려준 대로 입에 진달래꽃을 물고 다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나타나자 준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쪽 눈을 찡긋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꽃잎이 날려 얼굴에 붙고 당황한 준서는 급하게 꽃을 입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목소리를 억지로 낮추며 오늘따라 달빛이 하다가 문득 깨달았죠. 지금은 대낮이라는 것을요.
다미는 이상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욱 당황한 준서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턱을 쓸어내리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소. 나는 민준서라고 하오. 아, 예, 도령님. 소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이것 가지시오. 결국 준서는 친구가 알려준 모든 기술을 다 망치고 단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하고 서툰 모습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는지 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받았죠. 세상에, 도령님, 어찌 저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십니까? 아, 혹시 저희 아가씨께 전해달라는 뜻이시지요? 맞지요? 아이고,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요. 저희 아가씨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꼭 이 귀한 마음까지 담아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미는 화들짝 놀라다가 이내 깨달았다는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가씨라는 말에 준서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몸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물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한편 다미는 새로운 아가씨의 흠모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제일처럼 기뻐하며 한달음에 교수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미는 해맑은 얼굴로 화연에게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화연은 붓을 든 채 무심한 척 곁눈질로 주머니를 보고 있었죠.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개울가에서 배웠던 그 잘생긴 도령님께서 아가씨께 꼭 좀 전해달라며 이걸 주셨어요. 호들갑 떨기는 고작 주머니 하나 가지고 뭘 그리 소라냐. 이리 줘보거라. 어디 솜씨나 좀 볼까? 화연은 시큰둥하게 말하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며 주머니를 받아든 화연이었지만 다미가 방을 나가자마자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방 창가에 앉은 화연이 비단 주머니를 소중히 매만지며 그 안에 든 조약돌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운 자수가 놓인 주머니를 몇 번이고 쓸어보고 그 안에 든 매끄러운 조약돌을 손 안에서 굴리며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법 사내다운 마음 씀씀이로구나. 화연의 마음에도 따스한 조약돌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화연은 겉으로는 세상까칠하고 콧대 높은 양반 아가씨였습니다. 말투는 퉁명스럽고 웬만한 사내들은 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 탓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그 속정이 가마솥처럼 깊었죠. 겉으로 툴툴거리면서도 뒤로는 다 챙겨주는 전형적인 츤데레였습니다. 그 후로도 준서의 선물은 며칠 간격으로 이어졌고 그때마다 다미는 충직한 사랑의 전령사 역할을, 화연은 쌀쌀맞은 가면 뒤에 숨은 설레는 교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자신의 선물이 어여쁜 그녀에게 잘 가고 있는지, 그녀도 자신의 마음에 응답을 해줄지 궁금했던 준서는 나들이 인파가 많은 저작거리 다리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꿈에 그리던 다미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그녀의 옆에는 화연 아가씨가 함께 있었고 준서의 얼굴은 그 순간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연은 색이고 온 최상급 비단으로 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 위세와 자존심이 옷차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는 준서가 보낸 댕기가, 허리춤에는 비단 주머니가 보란듯이 달려 있었죠.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준서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다미에게 주었던 댕기에 비단 주머니, 놀이개까지, 그 모든 선물을 화연 아가씨가 온몸에 치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된 일이지? 설마. 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갈 무렵 다미가 발을 헛디뎌 잠시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화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준서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것.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냐? 내 몸뚱이가 고장나면 결국 고생하는 건
나인 것을 몰라. 다치면 네가 아플까봐 내가 걱정된다는 화연식의 투박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귀에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힘없는 종을 타박하는 악독한 주인의 목소리로만 들렸죠. 자신의 순수한 연심이 담긴 선물들을 모조리 빼앗고 저렇게 어여쁜 아이를 면전에서 구박까지 하다니. 희망으로 부풀었던 준서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과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화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끔찍한 오해의 불씨에 기름이 활활 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한 여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터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준서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 화연을 만나 이 부당함을 따져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죠. 며칠 뒤 준서는 하인을 통해 화연이 잠시 집 앞 사당에 들른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녀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얼굴의 준서와 그를 발견하고 놀라움과 수줍은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의 화연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도령님께서 여긴 어인 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화연은 놀란 마음을 감추고 새침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그가 자신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고백하려는 것은 아닐까 잠시나마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준서의 말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다 못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가씨,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리 악독한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화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힘없는 종을 겁박하여 그 순수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빼앗고 사람들 앞에서 타박을 주면서도 조금의 가책도 없으신 겁니까? 준서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경멸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화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아가씨의 그 아름다운 치장들이 저에게는 한 여인의 눈물로 보입니다. 부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만두시죠. 준서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핏기 가시는 얼굴로 준서를 바라보는 화연. 그녀의 눈에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인한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화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흠모하던 사내에게서 받은 경멸의 눈빛과 모욕적인 언사는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화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며칠이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눈물만 쏟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던 준서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화연의 그 상처 입은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괴로웠죠. 며칠 뒤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저작거리를 걷던 준서의 귀에 안악들이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심란한 표정으로 걷고 있는 준서 옆으로 채소를 팔던 안악 둘이 수다를 떨고 있었죠. 들었는가? 이 참판댁 아가씨가 글쎄 얼마 전에 홀로 된 박서방네 집에 남몰래 쌀가마니를 보내줬다지 뭔가. 쯧쯧!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은 몰라. 그 아가씨가 겉은 맵고 짜도 속은 얼마나 깊은데. 까칠하게 굴어도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절대 그냥 못 지나치는 분이야. 준서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남몰래 쌀가마니를 어려운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쳐? 자신이 본 악독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에 준서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가 다급히 뛰어오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참판댁 몸종 다미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자리에 누워버렸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참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담장 너머 다미의 방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간 준서는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어두운 밤 담벼락 틈새로 방 안을 엿보는 준서.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알아눕는 다미의 침상 옆에 화연이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며칠 밤을 샌 듯 헬쑥한 얼굴의 화연이 의식을 잃은 다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끓는 슬픔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다미야, 제발 정신 좀 차려보거라. 내가 이래 아프면 나는 어찌하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말해서 벌 받는 게야.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보거라. 내 동생아. 내 동생아. 그 한마디가 준서의 심장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이야기, 다리 위에서 들었던 화연의 거친 외침,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동생을 잃을까 바해통해하는 절절한 모습.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채 괴로움과 뼈저린 후회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준서.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깊고 복잡한 것을, 자신은 얄팍한 눈과 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한 사람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던 겁니다.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준서가 담벼락에 기대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고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상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두 여인의 인연은 사실 피보다 진한 온기로 시작되었죠. 시간은 바야흐로 10여 년 전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었던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꺼운 속옷을 입은 어린 화연이 유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린 화연은 유모의 손을 잡고 총총걸음으로 저작거리를 지나고 있었죠. 그때 길 한복판에서 허름한 혹겹옷을 입은 한 아이가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담이었죠. 길바닥에 쓰러진 채 가늘게 떨고 있는 어린 담이.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아가씨, 못 보신 걸로 하셔요. 세상에는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는 가여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어서 가시죠. 유모가 화연의 눈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화연은 유모의 손을 뿌리치고 쓰러진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고 얼굴은 흑투성인 아이가 가여웠지만 제 마음을 순순히 보여주기엔 너무나 자존심 강한 아이였죠. 이 아이, 이리 두면 얼어 죽을 게 아니냐. 야! 일어나 보거라! 어린 화연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쓰러진 담이 앞에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어린 화연이 툴툴거리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한 채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꺼내 어린 담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자, 먹어라. 꿈을 대다간 이것마저 빼앗길라. 어서 먹고 일어나지 못할까?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화연은 그 길로 담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고 담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죠. 툴툴거리는 말투는 여전했지만 자신과 한 이불을 덮어주고 제 옷을 내어주며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담이에게 화연은 주인이자 은인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언니였던 겁니다. 담이는 순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왔죠. 어릴 적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준 화연 아가씨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아가씨의 까칠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세상에서 우리 아가씨가 제일 예쁘고 마음씨도 곱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며칠 뒤 화연의 지극정성 덕분에 담이는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죠. 준서는 그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자책의 시간을 보낸 뒤 마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참판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화연과 민준서가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화연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게 닫혀 있었죠. 마주선 화연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준서는 심장이 멎는 듯 했죠. 그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아가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연은 싸늘하게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제 얄팍한 눈과 귀로 멋대로 재단하고 더럽혔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화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령님의 눈에 저는 여전히 힘없는 종이나 괴롭히는 탐욕스럽고 악독한 계집일 뿐이겠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가씨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준서가 고개를 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준서를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화연. 화연은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떠한 변명도 거짓도 없이 오직 뼈저린 후회와 진심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꽁꽁 얼어붙었던 화연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쉽게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화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압니다. 준서가 간절하게 답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령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심이 얼마나 갈 것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화연이 다시 준서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화연과 준서.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건강을 되찾은 다미가 기쁜 얼굴로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화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날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이 참판댁 앞에서 정갈하게 쓴 편지를 전하고 담에게도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었죠.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화연과 준서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그날 아가씨께 했던 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도령님,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지요. 저 역시 도령님께 제 진심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으니 잘못은 서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아가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와 굳센 의지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순수함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시기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로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더 귀하고 단단한 인연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겉모습이나 말 몇 마디로는 다 알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우물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겉모습 너머의 따뜻한 진심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